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제24화 유우도당입니다. 이슬유, 헤아릴 우, 질그럭도, 당나라 당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유는 순임금을 말하고 도당은 요임금을 말하니 이 두 임금은 추위 양국을 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순을 이은 하우시, 즉 그 하우시의 뒤를 그의 아들 개가 물려받으면서 선양은 끝나고 하왕조가 시작되죠. 요임금의 이름은 방훈, 이 도당시라고 불린 까닭은 요가 도라는 땅에서 태어나 당이라는 땅에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기에는 이 요는 20살에 왕위에 올라 덕으로 나라를 다스렸으니 그의 치세에는 가족들이 화합하고 백관의 직분이 공명정대하여 모든 제후국들이 화목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유는 순임금을 말하는데 보통 이 사람이나 나라 등의 이름이 외자인 경우에는 한문에서는 있음을 뜻하는 이 유를 접두어로 붙여 이 단어 구분을 좋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우, 유하, 유언, 유주 등이 그러한 예들인데요. 순임금의 성은 우, 이름은 중화입니다. 순임금은 요임금의 뒤를 이어 왕위에 즉위한 후 여러 신하들을 전문적인 직분에 따라 임명하였으며 사방의 오랑캐를 정벌하고 회유하여 넓은 강력으로 나라를 확장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홍수를 다스리기 위해 우를 등용하여 성공하였으며 그 공으로 우는 후계자가 되기도 합니다. 순임금과 요임금은 상고시대의 대표적인 성군으로 추앙받고 있으며 요순 시대라고 하면은 태평성세를 일컫는 거의 관용어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임금과 순임금의 선양은 태평성세의 이상적인 정권교체 방법으로 육아에서 떠받들어졌는데요. 그렇지만 한비자와 죽서기년에 따르면 이 요와 순의 선양은 허구이며 순은 요를, 이 우는 순을 무력으로 몰아내고 제왕이 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요순시대의 태평성세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고법격양이라는 사자가 있습니다. 요임금이 정말로 백성들이 행복하게 지내는지 살펴보기 위해 잠행을 나갔는데 시골 노인이 나무 그늘에 앉아 이 푸른 배를 두드리고 땅을 치면서 다음과 같이 노래를 부릅니다. 일출이작 해 뜨면 일 나가고 일입이식 해지면 쉬러 가고 착정이엄 우물 파서 물 마시고 농경이식 농사지어 밥해 먹으니 재력 하유어하호 임금의 힘이 어찌 나에게 필요하겠는가. 그제서야 요임금은 매우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설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이 왼좌와 육다로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왼자는 왼손을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왼손은 뭔가 불길하다, 옳지 않다, 비굴하다, 재수없다, 불편하다, 이 아랫것이라는 부정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왼자의 각골자는 자신이 왼손을 바라본 형태인데요. 이후 건문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데 특히 이 장인공이 들어가 있는 이 왼자의 형태는 이 망치질을 하는 장인의 입장에서 이 왼손은 집게나 이 모루를 잡고 있는 보조 역할을 하는 손을 그린 것입니다. 즉 왼손은 주가 아닌 보조, 곁, 하등하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왼자가 뜻하는 바도 왼쪽, 정명, 낮은 자리, 곁, 부건, 옳지 못하다, 돕다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왼자와 반대되는 자형은 오른손을 그린 이 또자가 있습니다.
또자는 원래 이 오론우로도 불리웠는데요. 오늘날 자형은 예서에서 정형화된 형태입니다. 오론우는 주로 무언가를 움켜쥐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애가 이 이삭을 잡은 손을 그린 이 잡을 병, 그리고 이 여인의 붙잡은 손을 그린 이 노의 노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츰 이 오른손은 자주 사용하는 손이라는 의미로 이해가 되면서 또 자주, 다시라는 의미가 생겨나 오늘날에는 손이라는 의미보다는 또 자주라는 뜻으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육다롤은 고기육이 변해올 때 표기되는 형태인데요. 이 고기육은 고기 토막을 그린 자형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도 고기, 속살 등을 의미하고 변의 구성자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사람의 신체를 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설유는 이 손으로 이 고기육을 움켜쥔 모습을 그린 자형입니다. 따라서 원래 자형은 이 또우자와 고기육의 합자입니다. 건문, 소전, 그리고 이 예서에서조차 이 자는 이 또우자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서체로 넘어오면서 이 자는 또우자가 아닌 이 왼자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 이설유는 이 먹이를 움켜쥔 모습에서 소유하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유가 뜻하는 바는 존재하다, 가지다, 차지하다, 소유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헤아릴 우입니다. 이 자는 호피무늬 호의 이 아래 이 나라 이름 오의 합자입니다. 호피무늬 호는 이 호랑이의 이 머리 부분만을 이렇게 그린 자형인데요. 오늘 이 자는 호랑이의 이 줄무늬를 의미합니다만 구성자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범호자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범호자는 호랑이 형상을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각골자는 호랑이의 큰 입, 날카로운 발톱, 줄무늬 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건문에서는 이런 줄무늬는 없어지고 큰 입과 날카로운 발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전에서는 부호화되어서 호랑이 형태를 알기가 좀 힘들게 됩니다. 호랑이는 용맹스러운 짐승이기 때문에 범호자라고 하면 호랑이, 용맹스럽다는 뜻이 있습니다. 나라 이름 오는 입구자와 머리 꺾을 열자의 합자로 구성된 자형입니다. 머리 꺾을 열은 큰 대자로 쓴 이 사람이 이 머리를 한쪽으로 이렇게 꺾은 모습을 그린 자형입니다. 이 자는 옆으로 이 머리를 기울였다 하여 측면 또는 이 머리를 경사지게 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머리 꺾을 열에 이 입구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머리를 위로 쳐들고 소리치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구자가 머리 위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큰 소리로 여러 사람들에게 소리치다, 알리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나라 이름 오가 뜻하는 바도 모두에게 큰 소리치다, 떠들썩하다, 짓거리다, 큰 입 등이며 이 자는 여럿을 통솔하다는 속뜻이 있어서 나라 이름, 땅 이름, 그리고 성씨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헤아릴 우는 염려할 우로도 불리우는데요. 나라 이름 오에 이 범호자가 덧붙여져 있어서 호랑이를 경계할 것을 소리치는 모습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비슷한 의미의 자형으로는 13화 거모거골에서 제가 언급한 이 이름호가 있습니다. 이자도 호랑이를 경계할 것을 소리치는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는 호랑이가 크게 부르짖다는 의미가 더 강한 자형입니다. 옛날에는 이 한반도에는 호랑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술락군들은 도둑이나 화재 말고도 호랑이를 경계하였으며 호랑이가 동네에 나타나면 사람들에게 대피하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 헤아릴 우가 뜻하는 바는 염려하다, 근심하다, 헤아리다, 돕다, 생각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라고 하면은 우임금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음 자는 질거럭도입니다. 이 자는
자부변의 질그릇도의 합자입니다. 자부변은 언덕부를 변에 간결하게 넣은 형태입니다. 언덕부는 가파른 경사면을 올라가기 쉽게 홈을 판 발판 형태에서 출발한 자양입니다. 석기시대 주거지는 산기슭 동굴이 많았는데 동굴 벽면을 타고 올라가기 쉽게 벽면에 홈을 팠습니다. 언덕부는 이 계단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계단 형태는 소전에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게 되는데요. 이 자양은 처음에는 경사지 또는 거주지를 의미하였으나 점차 언덕이라는 의미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덕부에는 거주지라는 속뜻이 있습니다. 오늘날 언덕부는 그 의미가 언덕, 산, 높다, 많다, 살찌다 등 이 높고 크다는 의미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질그릇도는 도공이 도기를 빚는 모습을 그린 자양입니다. 각 골자를 보면은 사람이 허리를 굽혀 십자 모양의 원시 물려를 돌려 이 질그릇을 성형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자의 의미는 질그릇 또는 질그릇을 만드는 도공 또는 질그릇을 굽는 요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도자기를 굽는 요는 언덕 경사지에 주로 만들게 되는데요. 이는 아래서 피우는 불길이 이 내부에서 이 위쪽 끝까지 잘 전달해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건물에서는 자양의 경사지를 뜻하는 이 언덕부가 이렇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자양에는 가죽 흑자가 이렇게 포함되기도 했는데요. 이때 자양은 이 도공이나 피역공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피역공을 뜻하는 이 혁공포의 건문자형을 보면은 역시 질그릇도의 건문과 일치합니다. 이후 소전에서는 혁공포와 질그릇도는 달리 표기가 되지만 전체적인 이 겉모습은 비슷합니다. 변에 언덕부가 없는 질그릇도가 오늘날 뜻하는 바는 질그릇을 굽다 또는 이 질그릇을 굽는 요의 뜻을 갖고 있으며 이 요의 의미일 경우는 가마요로 불리웁니다. 변에 언덕부가 있는 질그릇도가 뜻하는 바도 비슷합니다. 그 의미가 질그릇, 도공, 질그릇을 굽다, 빚다 등이며 이 밖에도 근심하다, 울적하다, 파다 등 이 도공이 가지는 감정력 표현들이 섞여 있습니다. 또한 이 가마의 뜻도 있으며 그리고 사람 이름으로도 사용되었는데요. 이때는 요로 불리웁니다. 특히 요라고 하면은 고대 중국 전술상의 인물 고요를 뜻합니다. 이 고요는 순임금의 신하로 법을 세우고 형벌을 제정하고 제수를 가두는 감옥을 만든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당나라 당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별경자와 입구자의 합자입니다. 별경자는 이 두 손으로 이공곡식을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라 합니다. 이는 손에 익은 작물을 이렇게 들고 탈고 가는 모습으로도 해석됩니다. 또한 이 모습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도 있으며 나중에는 추수, 즉 가을을 의미하는 자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양오행 사상이 퍼지기 시작한 건문 즈음에는 이 자형은 목화토금수에서 가을을 상징하는 이 금을 가리키는 7번째 천간을 지시하는 자형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후 경은 금성을 뜻하여 샛별을 나타내는 자형으로 발전되었습니다. 또 다르게 해석되는 것은 이 두 손에 이렇게 들고 무는 태평소와 같은 악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태평소의 기원은 이 수르나라고 이 이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며 다시 이란에서 중국으로 전해져 이 소나로 엄차되었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전해져 한자로는 쇠납이라 표기하게 됩니다. 태평소는 가장 높은 음역대이면서 매우 높은 소리를 내기 때문에 주로 야에서 쩌렁쩌렁하게 사기를 북돋우는 역할을 합니다. 농악에서도 태평소는 풍년을 기원하는 야의 풍년제에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이 별경자는 주로 이 샛별, 가을, 계절의 변화 등을 의미하는 자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별경이 뜻하는 바도 샛별, 나이, 길, 삼복, 귤, 변하다, 변화하다, 굳다, 그리고 7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당나라 당은 이 태평서를 뜻하는 이 별경자와 이 굳자의 합으로 이 두 손에 태평서를 잡고 이 입으로 힘차게 부는 모습을 그린 자형입니다. 이 자형은 처음에는 큰 소리를 내다 깜짝 놀래키다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자는 풍요를 기원하는 이 풍악의 의미도 있어서 풍요로운 나라라는 의미로 당나라 국호로 사용하게 되고, 이 나라 국호로 사용하게 되면서 당황시키다, 깜짝 놀래키다는 의미는 잘 쓰이지 않게 됩니다. 당나라 당이 뜻하는 바는 당나라, 길, 도로, 제방, 허풍, 갑자기 당황하다, 황당하다, 공허하다, 위반되다, 허풍을 떨다, 크다, 넓다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유우도당, 즉 추위양국을 실천한 이 유시, 순임금과 도당시 이 요임금을 말한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에서는 이 순임금의 추위양국을 다룬 대목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재순, 천우, 어천, 위사. 이 순임금은 이 하늘에 이 우를 첨가하여 이 후계로 삼았다. 70년 이 재순붕. 이 70년이 지나고 이 순임금이 돌아가시고 3년 상필, 우사피, 순지자, 상균, 어양성. 3년상이 다하고 이 우는 이 천자의 자리를 양성에 있는 순의 아들 이 상균에게 사양하였다. 천하 제후 이 계거 상균 이 조우. 천하의 제후 모두 이 상균을 떠나 이 우를 아련하였다. 우어시 수적 천자위 남면 조천하. 우는 이러하니 이 마침내 이 천자의 자리에 올라 이 천하의 이 조례를 받았다. 국호왈 하후 성 사시. 이 나라 이름을 이 하우라 부르고 성은 사시로 정했다. 이 문장에서 이 피는 이 피하다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임금 천자의 자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남면은 북에서 남향으로 굽어보는 자리를 뜻하니까 바로 임금의 자리를 말하고요. 한편 이 사기 하본기에 적혀있기를 이 우임금이 천하를 이 이객에 맡겼으나 우임금 사후에 백성들이 이걸 미흡하게 생각하여 이 우의 아들 이 계를 옹립하니 그가 제계로서 하왕조가 드디어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